자, 그러면은 과연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설명할 동양의 자연사상의 기본 법칙은 어떤 것이냐. 그걸 갖다가 그 내용을 갖다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상수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물상과 수학. 그래서 상수론의 기본 법칙은 상수론이죠. 이 기본 법칙은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의 물리적인 법칙에 대항하는 동양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음양오행과 육식갑자가 있고 음양오행은 남녀가 음양이죠. 그래서 음은 굉장히 유순하고 부드럽고 여자들이 유순하고 부드럽지 않습니까? 양은 씩씩하고 건강하고 규칙적이고 힘차고 이게 양이죠. 그래서 음양의 순환의 오행을 이제 그 내재된 순환이 오행인 거죠. 목화토금수. 그래서 목화토금수가 이제 가장 강력한 기운인데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 음양은 태양과 달이고 그 다음에 오행은 오행성인 거죠. 그 내행성하고 그 다음에 외행성 쪽에 큰 두 개의 행성이 바로 이제 그 태양계에서의 모든 에너지를 갖다가 좌우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순환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역동적인 순환 법칙이에요. 오행도 돌고 음양도 돌고 육식갑자, 여기서 생기는 육식갑자도 돌고 그 다음에 사상팔계가 있는데 사상팔계는 음양이 정적으로 분화하면은 이제 그 사상인 태양, 태음, 소양, 소음 뭐 이렇게 사상으로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다시 8개 건퇴이진, 손강강곤 해서 8개가 돼서 8개가 또 한 번 분화하게 되면 88이 60선 64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상 8개는 되게 이제 정적인 상태죠. 역동적으로 순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연력학에서 상태함수 같이 어떤 시스템에 있는 내재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8개 구궁의 황금나선 운동에서 마방진을 갖다가 우리가 돌게 됩니다. 모든 기가 우리가 마방진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 9, 2, 3, 5, 7, 8, 1, 6 해갖고서 어느 쪽으로 더해도 15고 다 내 행렬치기의 값을 구하면 360이고 그런데 이런 마방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걸 갖다가 이제 배우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상수론의 기본 법칙은 뭐다? 음양오행과 육식갑자, 사상팔계와 64개, 8개 구궁의 마방진의 나선운동 해갖고서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고 이런 것들만 가지고서 이런 정의를 가지고서 우리가 동양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마치 서양에서 뉴턴의 법칙, 연력학의 법칙, 전자기하의 법칙, 양자론과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동양학에서는 이게 시공간 차원 이동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변화 정도를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가상적인 물리량으로 정의되어 있어. 시간의 상대성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구상의 시간이라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얘가 움직이면 광속이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 값이 작아져 갖고서 이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은 t 프라임 그래서 1 마이너스 cv 자승 이건 광속이고 이거는 내가 타고 있는 인공위성에 날아가는 속도죠. 그래서 얘가 광속에 가까우면 이 값이 엄청나게 작아져서 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 인공위성에서의 시간이. 그래서 여기서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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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구상에서 흘러가는 시간이 빠르게 갈수록 똑딱 똑 한참 있다가 10년 있다가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절대적인 시간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게 매일매일의 이게 현재 지금 이 시간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그러니까 서력기원 2000 몇 년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의 시간은 현재의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태양과 달이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다음에 태양계의 행성이 지구와 현재 나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나는 어떤 순간에 태어났느냐. 그래서 그것들의 기운 간에 상대적인 인터랙션과 공명이 일어나고 어떤 충돌이 일어나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다루는 것이 동양의 역인 거죠. 그러니까 보다 더 서양 과학이 놓치고 있는 보다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의 봄이라면은 봄바람이 불고 따뜻해지는 게 봄 아니에요. 근데 서양에서의 봄은 태양의 거리와 고도를 갖고서 춘분과 추분을 갖다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춘분과 추분에는 뭐예요? 태양의 고도가 아주 내려가 있지도 않고 아주 올라가 있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봄과 가을에는 온도가 항상 따뜻하고 약간 살기 좋은. 그래서 계절은, 서양에서의 계절은 태양의 어떤 그 고도와 거리로 결정되는 것인데, 동양에서의 계절은 태양과의 거리와 고도뿐만 아니라 오행성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그 계절을 다시 정의를 해요. 그래서 동양의 계절은 서양의 계절에 비해서 좀 더 격조가 틀리고 복잡하죠. 동양의 봄은 따뜻하고 봄바람이 부는 것뿐만 아니고 추운 봄인지 비가 많이 오는 봄인지 건조한 봄인지 따뜻한 봄인지 황사가 있는 봄인지 산불이 많이 나는 봄인지가 다 계절이 되는. 그래서 동양에서는 봄에 대한 정의가 서양의 그 정의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틀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양에는 단순히 계절을 4계절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24절기에 기초해서 10개의 구간으로 나눠요. 10개의 기간. 일견 보게 되면 4개의 계절인데 동양에서는 10개의 계절을 나누는데, 그 10개로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오행성을 갖다가 더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성이 가깝게 영향을 주는 해냐 아니면 화성이 영향을 주는 해냐에 따라서 그 목성에 영향을 주는 해는 강풍이 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틀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은, 동양에는 기를 다루고 있어요. 목기, 간의 기운, 화기, 심장의 기운, 뭐 이런 것이 동양의 기를 다루는데, 서양은 에너지죠. 서양은 에너지가 이제 주 개념인데, 물리량인데,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나 내부 에너지나 열 에너지는 서로가 변환이 되죠. 근데 열 에너지하고 기계적인 에너지의 변환에는 어떤 그 약간의 효율의 이제 그 개념이 들어가게 되죠.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서양도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이제 같다는 것이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이것도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특별한 상황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는 물질과 에너지의 등가며 모든 에너지는 호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서양의 에너지의, 물리적인 에너지의 개념인데, 동양에서는 기인데, 기라는 것은 뭐냐면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좋다, 기절하다, 기가 차다, 대기, 곡기, 생기, 절기, 객기 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오장육부의 기의 분배가, 기분가 나쁘다 이게. 그런데 그래서 모든 것을 기로 다루고 있는데, 이 기라는 것은 그냥 호환이 가능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처럼 이렇게 서로 변환이 가하지 아니라 특성을 가진 에너지예요. 특성, 캐릭터리스틱 에너지. 그래서 동양의 기는 특성을 가진 에너지이기 때문에 간의 기운과 심장의 기운이 서로가 이게 호환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게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그래서 간이 큰 사람은 얼굴이 길고 심장이 큰 사람은 얼굴이 역삼각형이고,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을에 양기와 음기가 틀리듯이. 그래서 동양의 기는 이런 캐릭터리스틱 에너지인데, 우리는 이 동양의 기에 대한 수많은 정의를 내리고서 그거에 해서 일반성 있고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정의는 또다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몇 번을 얘기를 했지만, 목의 기운은 목성의 기운인데 완이라고 얘기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에요. 화성의 기운은 산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열기. 토성의 기운은 고라고 하는데 끈끈하게 엉겨서 단단하게 굳는 기운이에요. 금성의 기운은 긴장시키는 기운인데 표면에서 긴장하여 결정을 이루는 기운. 수성의 기운은 차고 연한 기운인데 차고 연한 기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이 목화토금수의 정의. 목,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 화,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열기, 토, 끈끈하고 엉겨있는 기운, 근, 표면에서 긴장하여 결정을 이루는 기운, 연, 수, 차고 연한 기운. 이거를 갖다가 엄청나게 중요시해서 숙지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에 처음 들어가면은 속도, 용해도, 질량 이런 거에 대한 정의를 배우잖아요. 그런 정의가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럼 정의에 기초해서 일반화를 하지 않습니까? 용해도의 정의를 모르면 그 뒤에 나오는 문제를 하나도 못 풀잖아요. 속도의 정의를 모르게 되면은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정의에 기초해서 우리가 사람의 체질도 분류하고 진맥도 하고 성격도 하고 남녀 궁합도 따지고 기상예측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한 차원 높은 점술도 구사하고 이름도 짓고 이게 다 이거에 기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정의를 갖다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정의다. 그래서 이런 정의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이 왜 얼굴이 이렇게 긴 사람 많죠? 이문세 씨, 이태란 씨, 뭐 한석규 씨 많잖아요. 그 다음에 얼굴이 역상하게 이영애 씨, 김혜수 씨, 뭐 이거는 얼굴이 네모난 사람 뭐 이게 또 그 다음에 많잖아요. 이게 강호동 씨 얼굴이 세모난 사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오장육부에서 어디가 큰 거? 왜 이런 사람들은 얼굴이 긴 사람은 겁이 없고 추진력이 강한지 이런 걸 다 이제 우리가 오행의 정의에 기초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왜 얼굴이 각진 사람은 얼굴이 각진 네모난 이렇게 각진 사람은 절대로 시키면 안 됩니다. 알아서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이런 얼굴이 각진 사람 잘 울어요. 굉장히 센티멘탈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얼굴이 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화를 내고 욕을 잘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버지나 아내나 자식이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옆에서 지금은 제가 저 사람이 스트레스를 푸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동양의 이러한 기본적인 정의를 잘 숙지하고 이해했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신제가에서도 시작을 해서 인간 경영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오행이 정의에 기초해서 수많은 오행 분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에 해당되는 것은 색깔로는 청색이에요. 목은 따뜻한 그 기운이 상승하는 기운, 나가는 기운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광선에서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는 기운은 그 파장이 짧은 색이 페니트레이션, 앞으로 전진하는 기운이 강하다고요. 파장이 긴 붉은색보다. 그렇기 때문에 청색이 뭐에 해당되는 거죠? 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전진하고 뜨는 이런 기운이라는 것은 분자량이 작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분자량이 작다는 것은 뭐예요? 하이드로젠 이온이 산과 염기에서 하이드로젠 이온이 그 농도가 많은 것이 분자량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대개 이게 목의 기운은 신맛이 도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늘로 아지랑이가 떠오르는 것은 봄에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오행의 정초에서 오행의 수많은 분류를 갖다가 우리가 일관성 있게 일반적으로 또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갖고서 목화토금수가 왜 심장 화의 붉은 기운은 화는 붉은 기운이죠? 적색이죠. 화는 불타는 건 적색.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기나 생선이 타면 쓴맛이 돌잖아요.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많은 얘기를 갖다가 일반성 있게 일반적으로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행의 정의를 배운 다음에 오행의 분류를 배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생상극으로 해서 이 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표가 그래서 목에 해당되는 것은 색깔이 청색이죠. 화에 해당되는 것은 색깔이 적색이죠. 토는 색깔이 황색 아니에요. 황색. 토는 뭉치는 기운이고 뭉치는 기운은 뭐예요? 잡아당기는 기운이고 가장 시선이 잘 띄는 기운이 잡아당기는 기운. 잡아당겨서 뭉치는 기운. 그래서 우리가 가시광선의 파장에 555 나노미터가 이것이 이제 황색 계통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색깔, 곡식, 그 다음에 사람의 5가지 감정, 5가지 덕목, 그 다음에 그 계절, 하루의 시간, 그 다음에 가축, 이런 수많은 것을 갖다가 다
오행의 정의에 의해서 하면서 여기에 서로 상생. 물은 나무를 키우고 나무는 불을 태우고 불은 타서 재가 되고 재는 굳어서 바위나 어떤 쇠가 되고 그 다음에 암반에서 처녀수가 나오고 상생상극으로 또 돌고 왜 이런 상생상극에서 수많은 이치들이 또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목에 해당되는 것이 맛으로는 폐하가 낮은 신맛인데 신맛의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목극토에서 위에 해당되는 토가 속이 쓰리고 이게 이제 상극의 이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동양의 음양오행과 동양의 역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배우게 되면은 현실 생활에서 엄청난 많은 얘기들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